사건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금 5차례에 걸쳐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제 그 폭동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질타하고 반대하겠지만 폭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2의 폭동, 제3의 폭동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폭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장무효를 주장하고 있죠. 영장 잘못됐다,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 체포, 불법 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제2의 폭동, 제3의 폭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좀 보시죠.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외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선동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겨레에 보도됐던 얘기예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음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하얀색. 시작한 건 이 하얀 모자 쓰신 거 보십시오. 발부 소식이 전해진 사만고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7층까지 네, 들이닥치는 장면을 JTBC가 모습들.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서버와 연결돼 있는 랜선 수십 개는 모두 뽑혔습니다. 자,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이제. 전문가해. 자, 방금 보여드린 화면들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그 법원 행정처장님도 준비하고 들어온 것 같다, 알고 들어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던 분들 누굽니까? 누군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추정은 되죠. 이 국회에까지 와서 출범식을 했던 백골단, 그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층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후레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보시죠. 나와봐, 점거해.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어왔고 체계를 갖추고 들어왔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에요. 단순히 그날 갑자기 그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차관,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 훼손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수 있다라는 정황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답변하시죠. 네,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 백골단 어떤 분들인지 보니까 이게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진영 시민단체가 주최한 신년 행사에서 초대해서 무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런 데서 힘을 얻었고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들어줬죠. 다음 보여주시죠. 최근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여야 끝난다. 전부 죽이면 게임이 끝난다. 이게 지금 오늘 기사예요. 차관님,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까? 법원을 오로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법원을 침탈하더니 폭동을 일으키더니 물론 윤석열이 처음에 개헌군을 국회에 침투시켰죠. 그 내란을 벌이더니 그 내란의 잔불들이 지금 점점 커져서 법원을 침탈하고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 다 죽이겠답니다. 이거 이렇게 가만둬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보니까 이거 뭐 만평이긴 한데
경찰도 체포될 수 있다. 윤곽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경찰 체포하라는 겁니다. 영장 집행하러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곽근이. 그리고 애국 시민이 막아주길 바란다. 석동현 변호사 이런 얘기 했어요. 길에서 차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무너졌다. 윤석열이 얘기한 것이죠.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 아시죠?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 이 편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께 또 감사한다. 곧 석방 될 것이다. 윤상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벌금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건 석동현 변호사가 한 것이죠. 벌금 대신 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중에 저는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 사건, 이번 폭동 사건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잡혀있는 사람 수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폭동 선동을 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진짜 나열하기 힘들죠. 이 앞에 계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만둬야 됩니까? 새로운 내란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저항권 계속 얘기하더니 이게 실제 이렇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오동훈 죽일 놈의 제스처장 차량 막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항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폭동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규정 못하고 제대로 비판 못하는 것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또 한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지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 배경이나 경위 등을 확인하다 보면 이 헌법상 보호되는 의사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